기차가 다리나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 자동차는 길이가 짧아서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더라도 순식간에 바로 지나버리기 때문에 아주 작은 시간이 걸리지만 길이가 긴 기차는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할 때는 기차의 끝부분이 완전히 지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를 통과 시간이라고 하는데 기차의 앞부분에서 시작하여 기차의 끝부분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길이가 100m인 기차가 어느 한 지점을 통과하는데 5초가 걸렸다면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해볼까요? 어느 한 지점에 대하여 기차의 앞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완전히 다 지나서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초이고 이 통과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기차의 길이가 되므로 따라서 속력을 구하면 5분의 100은 20이 됩니다. 즉, 초속 20m의 속력으로 기차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기차가 다리나 터널을 지날 때의 통과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다리 위나 터널 안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이 통과 시간 동안 기차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통과 시간과 이동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차의 특정한 위치별로 시간대를 체크해 볼게요. 주어진 다리에 대하여 먼저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에 닿는 순간의 시간을 1번 시간으로 하고 2번은 기차의 끝부분이 다리 입구를 지나는 순간의 시간을 2번 시간으로 하며 다음으로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의 끝에 닿는 순간의 시간을 3번 시간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기차의 끝부분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순간의 시간을 4번 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기차의 앞부분이 지나는 순간에 스톱워치를 눌려서 기차의 끝부분이 다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에 스톱워치를 눌리게 되면 기차가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1번 시간에서부터 4번 시간까지가 통과 시간이 됩니다. 이 통과 시간 동안에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보면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가 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즉 1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거리가 기차가 통과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며 이 거리는 다리의 길이의 기차의 길이만큼 더한 값이 되지요. 그래서 기차가 다리를 통과하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다리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가 됩니다. 기차가 다리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다면 그 통과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다리나 터널의 길이에 반드시 기차의 길이를 더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등식의 좌변에서는 주어진 통과 시간에 기차의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이번 경우에는 기차가 다리 위나 터널 안에 있는 시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여기서도 앞의 통과 시간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차가 다리 위나 터널 안에 있는 시간 동안 기차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다리 위에 있는 시간과 이동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기차의 특정한 위치별로 시간대를 체크해보면 바로 앞에서 다룬 내용과 같아요.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기차가 다리 위에 있다는 것은 기차 전체가 모두 다리 위에 놓여 있어야 하므로 기차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다리의 바깥에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차의 끝부분이 다리 위에 놓이는 순간에 스톱워치를 눌려서 기차의 앞부분이 다리의 끝과 만나는 순간에 스톱워치를 눌리게 되면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2번 시간에서부터 3번 시간까지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리 위에 있는 시간 동안에 기차가 이동한 거리를 알아보면 빨간색으로 체크 표시가 된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즉 2번에서부터 3번까지의 거리가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며 이 거리는 다리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만큼 뺀 값이 되지요.
그래서 기차가 다리 위에 있는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다리의 길이 빼기 기차의 길이가 됩니다. 기차가 다리 위나 터널 안에 있는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다리나 터널의 길이에서 반드시 기차의 길이를 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등식의 좌변에서는 다리 위에 있는 시간에 기차의 속력을 곱하면 거리가 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하나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예제.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70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분이 걸리고 35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2분이 걸렸다. 이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구하시오.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모르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기차의 길이를 x미터, 기차의 속력을 분속 y미터라 하면 기차의 통과 시간에는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 반드시 기차의 길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었죠?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통과 시간인 1분에 대하여 터널의 길이 1700m에 기차의 길이 x를 더해야 기차의 이동거리가 되므로 좌변을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리를 이용하면 y 곱하기 1은 1700 더하기 x가 되고 또한 보라색으로 밑줄 친 부분에서 통과 시간인 2분에 대하여 철교의 길이 3500m에 기차의 길이 x를 더해야 기차의 이동거리가 되므로 좌변을 속력 곱하기 시간인 거리를 이용하면 y 곱하기 2는 3500 더하기 x가 됩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되는데 첫 번째 방정식이 대입형으로 풀기에 적당하므로 이를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하면 이 괄호 1700 더하기 x 괄호는 3500 더하기 x가 되고 괄호를 풀고 이항하여 정리하면 따라서 x는 100이 되고 방금 구한 x의 값 즉 첫 번째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y의 값은 1800이 됩니다. 따라서 구하는 기차의 길이는 100m이고 속력은 분속 1800m가 됩니다.